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원입니다, 원. 자, 원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친구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건 우리가 뭐를 원이라 부르느냐? 바로 자, 정해진 한 정점으로부터 똑같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다. 즉,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다. 요런 말을 씁니다. 이 자치라는 거는 흔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요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 집단, 흔적이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말에 입각해서요, 우리가 한번 직접 그려보죠. 한 정점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점으로부터 우리가 같은 거리인데 뭐 그냥 대표적으로 요렇게 하나 잡죠. 요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이 얘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기에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요렇게 둘러가면서 똑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 점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 바로 뭐가 탄생된다? 원이 탄생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그림을 그리면요, 요렇게 마저 그릴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점을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죠. 바로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정한 거리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얘기를 앞으로 나눠볼 건데, 그냥 원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을 특별하게 장소를 좀 옮겨 얘기할 겁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파푸스 정리를 증명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파푸스 정리는요, 도형 자체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각각의 꼭지점을 좌표를 부여해서 증명도 가능했어요. 똑같이 이 원을요,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옮겨놓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자,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 등장시킨 다음에 중심 좌표를 요렇게, 자, 이름을 C라고 하고요. 센터죠. 그쵸? A, B라고 요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즉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들의 흔적, 즉 점들의 자치가 무엇일까?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위치에 존재하는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점이나 요렇게 그냥 P점이라고 얘기하고 너를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X좌표와 Y좌표에 관한 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해주면 그게 바로 자치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X, Y를 요렇게 하는 요 점과 이 중심 좌표 A, B가 반드시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CP의 길이는 R이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완벽하게 정의에 입각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너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주면
너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쁘게 식이 바뀌고,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xy의 관계식, 즉 원의 방정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x와 y에 대한 완전제곱 꼴이 존재할 때요, 요렇게 요 지금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a가 바로 이 중심의 a좌표, 그리고 b값이 바로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오른쪽에 와 있는 우변에 있는 제곱되어진 상수, 즉 요 친구가 바로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좌표가 아주 간단하게 원점, 즉 0,0이라면, 만일 자 중심좌표가 C가 0,0이라면 이때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자 요렇게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기본의 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요 중심이 0,0인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식 이쁘장하게 쫙 전개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 식도 좀 x와 y에 대해서 뭐가 바꿔놓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놓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식을요, 쫙 전개를 했을 때는 이 식은 반드시 어떻게 생겼을 거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뭔가의 x값, 그리고 무언가의 y값, 그리고 상수항은 0이다. 이런 꼴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요 정리된 모양을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형태의 모양을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쫙 전개해서 한쪽 변으로 이쁘게 정리한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완전 제곱의 형태가 있게끔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x제곱 플러스 ax에 대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 거고, y제곱 플러스 by를 또 완전 제곱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상수는 우변으로 요렇게 넘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 상수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a제곱을 더해주고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너는 4분의 b의 제곱을 더해주고 이렇게 빼주면 우리가 완전 제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즉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너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 친구들 우변으로 싹 넘어가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되고요. 자, 너도 4로 통분을 좀 시켜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우변을 이쁘게 정리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과 비교해서 자 이거 반지름 길이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너를 조금 바꾸면 식이 요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x 더하기 2분의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요렇게 제곱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겠죠.
단 여기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은 지금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오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절대 그쵸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만약에 음수면 루트라는 실수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이 없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하고요. 요 조건을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요렇게 표준형으로 모양을 바꿨습니다. 일반형은요.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꿨을 때에 우리는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중심좌표 어딥니까?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바로 중심좌표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 길이 r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중심좌표가 0,0인 거, 그리고 a, b인 거, 그리고 한 번에 쫙 전개해서 쓴 일반형에 대한 얘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식에 대한 정리는 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원을 좌표 표면에다가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좀, 그 중에서도요, 특별한 위치에 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특별한 위치라는 건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원이 좌표축, 즉, x축과 y축에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조금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축에 접한다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축과 y축 모두에 접할 때.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x축에 접할 때. 자, 일단은 좌표 평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x축, y축 있고요. 원점 있고, 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요렇게 있어요. 자, x축에 요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중심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요렇게 놓을 건데, 자, 우리가 원하고요. 어떤 접하는 선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뭔가 정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의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 즉 여긴가요? 접점. 자, 이 접점하고요. 중심을 잇게 되면 얘네들 선부는 반드시 접선과 어떤 관계를 이룬다? 90도의 관계를 이룬다. 요 내용을 우리가 원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원의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a, b에서 b의 좌표, a 좌표 모두 다 일사분면에 있는 위치에서는 양수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 길이가 그냥 b값과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반지름을 누구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자, r의 제곱에서 이 r 값이 b와 동일하기 때문에 b의 제곱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랑 똑같은 원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너도 똑같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좌표 똑같이 너희를 A, B라고 만약에 해준다면 그때는 얘네들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Y좌표 B값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B가 음수가 되죠. 그때 요 길이는 그러면 마이너스 B라고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얘네들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그 결과는 그냥 b의 제곱과 똑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요렇게 x축에 접할 때 그때 얘네들 반지름의 길이가 y축의 좌표하고 똑같아지므로 이 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이 b값이 의미하는 건 y좌표 값입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그때는 누구에게 접할 때? 요번에는 y축에 접할 때입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좌표 평면 얘기해 주고요. 이렇게 그림 그려줍니다. 좌표 평면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에 원도 있어야 되겠죠. 자, 너하고 똑같은 원으로 얘기할까요? 자,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요 현상 우리가 원의 중심 좌표를 이렇게 A, B라고 잡았을 때 이 접점으로부터의 연결된 요 선분의 길이가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이번엔 누굴 가지고? X축에 있는 좌표 값을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쓸 수 있죠. 바로 요렇게 A라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식이 꾸려질 거냐? 바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 a의 제곱하고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2, 4분면 쪽에서 y에 접하더라도요, 즉 왼쪽 방향에서 이렇게 접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너 중심좌표 a, b일 때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a가 되면 똑같이 제곱해도 a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각각 x축과 y축에 접할 때 정리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를, 반지름의 길이를 누구로 표현한다? 바로 원의 중심좌표를 가지고 표현한다.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 r이라는 표현이 안 보이죠? 그쵸? 원의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얘기했다. 예, 요런 규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겠죠? 그쵸? 자, x축과 y축 그럼 동시에 접할 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일단 xy 좌표축 요렇게 그려놓고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몇 개의 원이 나올까요? 오케이, 4개의 원이 나오겠죠? 1, 4분면에서 접하는 모습으로 요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에도 요렇게 x축과 y축에 접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도 있을 거고 4, 4분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그림을 세팅하고 각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서 좀 조절을 해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네들 중심좌표에 대해서 다 얘기를 먼저 하고 갈 건데, 자, 이때 우리가 또 재미난 현상이 있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이 접점하고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당연히 수직이 돼서 지금 요 그려지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굳이 중심좌표를
A, B라는 문자 두 개를 쓸 게 아니라 야, 이거 반지름인데 너도 반지름인데 그럼 너 중심좌표 R, R이겠네? 이번에는 반대로 중심좌표를 반지름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개의 중심좌표 전부 다 반지름을 가지고 써주면요. 그리고 반지름은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요 양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R, R이 될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리고 너는 R, 마이너스 R의 위치에 있겠죠. 그럼 이때 각각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1사분면에서 있는 원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2사분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리고 3사분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중심좌표의 부호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얘네들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요 x값과 y값에 지금 요렇게 완전 제곱되어진 뒤에 숫자 값을 보면 부호를 통해서 이게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인지도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반대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이 갖는 의미는 아까 선생님이 x축 y축에 접할 때하고 비교해서 견져 얘기하면요. 이번에는 중심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얘기한다가 아니라 반지름을 통해서 중심좌표를 얘기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으로 이렇게 반지름으로 중심좌표를 표현.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 원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위치, 즉 축에 접하는 내용까지 요렇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